안녕하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는 설계사 조영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경험이 있나요?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은 갚기로 한 날짜와 이자까지 정확하게 잘 갚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날짜와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받기 힘들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꼭 돈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사소한 물건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앞으로의 선택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생명보험에서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험생명표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는 연령별, 성별로 사망 원인, 사망자 수 등등의 여러가지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자료입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들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자녀 수명 등을 계산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생명표입니다. 그럼 이 지표는 누가 만들까요? 보험개발원에서 만들고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제1차 경험생명표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는 9차 경험생명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5년 주기로 발표를 하다가 지금은 3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죠. 그럼 이 경험생명표는 누가 사용할까요? 네, 당연히 생명보험회사겠죠. 복잡한 것들은 제쳐두고 이 경험생명표는 종신보험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보험 상품은 매우 수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개발됩니다. 이 구조식을 소비자가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혹 뉴스나 설계사들이 경험생명표 얘기를 하면서 가입을 서두르세요 라는 얘기들을 분명 조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영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9차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험생명표가 변경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기대여명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제1차 경험생명표에서 남자 평균 수명은 65.8세, 여자는 75.7세였던 것이 지금은 남자는 83.5세, 여자는 88.5세로 매우 증가했습니다. 그럼 저를 예로 들면 제가 42세이기 때문에 1차를 기준으로 하면 저의 기대여명은 23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9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대여명이 40년이나 됩니다. 그럼 사망 보장 금액이 같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1차 기준이 저렴할까요? 9차 기준이 저렴할까요? 많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억이라는 사망 보장을 위해서 앞으로 23년이 남은 사람과 40년이 남은 사람 둘 중에 누구에게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비싸게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23년 남은 사람에게 보험금이 빨리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입니다. 적게 내면 적게 받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같은 돈을 모았다고 했을 때, 즉 예로 들면 1억이라는 돈을 똑같이 모았다고 했을 때 기대여명이 23년인 사람에게 주는 연금과 기대여명이 40년인 사람에게 주는 연금, 어떤 사람이 더 연금을 많이 받을까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23년으로 나눈 금액과 1억이라는 돈을 40년으로 나눈 금액, 이때 1년에 받는 금액은 당연히 23년일 때가 더 크겠죠. 이 연간 받는 금액이 더 큰 것은 기대여명이 짧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경험생명표가 변경되기 전에 연금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까요? 특정 시기의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아니라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금보험을 일찍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고객들도 상당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연금보험들이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시켜줍니다. 그래서 일찍 가입할수록 내 적립액도 오래 모을 수 있고 경험생명표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10차, 11차, 12차 이렇게 바뀔 텐데, 그렇게 하여 기대 연명이 늘어나게 되면 연 수령액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경험생명표가 변경되기 전에 지금 가입하면 9차 경험생명표로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연금보험은 빨리 가입하고 종신보험은 늦게 가입할수록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험생명표도 변하지만 나의 나이도 먹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생명표가 변경돼서 보장성 보험료로 고객들이 보는 혜택은 미미하지만 연금보험에서 불리해지는 금액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시기의 상품들은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로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신청했을 때 당시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의 경험생명표를 적용시켜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가입하신 연금 상품이 있다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내 상품이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시켜주는지, 전환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시켜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셨을 때 전환 시점의 상품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연금보험으로 옮겨서 관리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험생명표를 확정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왜 그토록 설계사들이 경험생명표를 확정 지으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받는 것은 예외죠. 하지만 생명보험의 연금은 국민연금처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연금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